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취업 준비로 바쁜 나날들을 보내던 대학 졸업반 시절 학교에서 졸업반을 위해 학교 출신 대기업 선배님들의 회사 설명회를 마련해줬고, 취준생이라면 모두가 원하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다니고 있던 선배들의 모습은 취업 전선에 있는 저희에게는 동경의 대상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제 멘토였던 그를 만나게 되었어요. 학교에서는 볼 수도 없던 고학번 선배였던 그는 설명회 이후에도 취업 조언도 해주며 친한 오빠 동생 관계가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연인 관계로 발전했어요. 8살이라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화도 잘 통하고, 무엇보다 오직 저만 생각해주는 그였기에 2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하게 되는 딸에 대한 걱정도 많으셨지만 그 당시 저의 선택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단지 둘만의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꽃다운 24살, 세상 물정 모르던 시절,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하게 된 결혼인지라 시댁에 대해선 생각도 못했었어요. 결혼과 함께 시작된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결혼 1년쯤 지났을 때 극에 달하게 되었어요. 아이를 가지면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조금이나마 나아질까 했던 저는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고, 남편과 함께 찾은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검사 결과 난소 기형정으로 위치가 너무 좋지 않아 빨리 수술을 해야 했고, 그 결과 난소의 일부를 적출해내는 바람에 앞으로 임신이 힘들 거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될 수 없다는 소식은 저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으로 다가왔죠. 아무리 며느리가 불임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시어머니는 너무했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얼굴 한번 비춰주시지 않으셨어요. 사실 제 불임은 수술로 인한 거였지만 지금까지 임신이 되지 않았던 것은 남편의 문제이기도 했어요. 남편의 검사 결과 역시 정자 양도 부족하고 활동성도 거의 없어서 자연적으로는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거죠. 남편은 자신이 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시어머니께서 쓰러지신다며 저에게 정말 사정사정했고, 그때 저 역시 굳이 남편의 문제까지 공개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수술 후 시어머니의 저를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기만 했어요. 더 큰 문제는 저보다 2살 많은 신우였어요. 저와 어머니 사이에서 계속 이간질하는 주범이었거든요. 결혼 당시 때부터 대기업 다니는 오빠가 뭐 저런 애랑 결혼하느냐며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신우이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저 사이를 이간질했고, 저를 마치 자신의 아랫사람 다루듯 했어요. 야, 넌 뭘 잘했다고 그렇게 누워있냐? 여자가 임신 못하면 그게 여자냐? 나 같으면 미안해서라도 빠릿빠릿 움직이겠다. 나이도 어린 게 벌써 야가가지고. 아니 아가씨, 저 며칠 전에 수술했어요. 지금 당장 움직이기 힘들어서 그러는데 말을 뭐 그렇게 하세요. 그럼 나이 먹고 아직 집에서 빈둥빈둥 노시면서 저희한테 돈 받아가는 아가씨는 뭐가 그렇게 뻔뻔하세요. 아니, 얘 말하는 거 봐라. 너 때문에 집안 대가 끊기게 생겼는데 넌 뭐가 그렇게 당당하니?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집안 꼴이 말이 아니구나. 아니 뭐라고요? 저 때문에 대가 끊겨요? 왜 저 때문이에요 그게? 그쪽 당신 아들 때문이라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참았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대판 싸우고 속상한 마음에 남편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남편은 오히려 화를 내면서 들어왔죠. 네가 뭐라고 했길래 내 동생이 저렇게 울고 있냐? 아무리 네가 손윗 사람이라고 해도 너보다 2살이나 많아. 안 그래도 마음 약한 애한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시누이는 도대체 뭐라고 말했길래 남편이 저렇게 흥분해서 화를 내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 후에도 시누이의 이간질은 계속되었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와 남편과의 갈등은 갈수록 고조되어 갔죠.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생기게 됐어요. 공무원 시험에 떨어진 시누이의 히스테리는 엉뚱한 저에게 터졌는데요. 너 나보고 웃었지? 야, 너 내가 웃음냐? 나 공무원 떨어졌다고 내가 만만해 보여? 임신도 못하는 년이 어디서? 저녁을 차리고 있던 저에게 뜬금없이 달려와서는 패악질을 부리는 시누이였는데 저도 그날따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가씨, 뭐 하는 짓이에요? 왜 가만히 있는 나를 자꾸 건드려요? 그거 아가씨 자격지심이에요, 자격지심. 솔직히 아가씨가 공부 열심히 안 했잖아요. 매일 놀다가 늦게 들어오고 맨날 명품 타령하면서 허황된 꿈에 젖어 살잖아요. 그때 남편이 들어왔고 그 모습을 본 시누이는 마치 여배우를 보는 것 같았어요. 시누이는 닭똥 같은 눈물을 쏟으면서 남편에게 달려가더라고요. 오빠 다 들었지? 나 공무원 떨어졌다고 나를 저렇게 무시한다. 나 진짜 죽고 싶어. 어디서 연기해요. 가만히 있는 저한테 난리 부린 건 아가씨잖아요. 참 어이없게도 남편은 제 팔목을 잡고 밀쳐내면서 소리쳤어요.
너 때문에 집안 꼴이 이게 뭐냐? 어리다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애가 이렇게 야갔니? 평소에 내 동생 그렇게 무시하면서 괴롭히더니 결국 내가 이 꼴을 보게 되네. 당장 사과 안 해? 도대체 누가 누굴 괴롭혔다는 건지 자초지종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미 남편에게 저는 자기 동생 괴롭히는 못된 새언니였고 남편조차 저를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원형탈모까지 생길 정도였어요.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지옥 같은 생활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혼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이 지옥만 벗어날 수가 있다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그 집안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은 잠시, 어느새 20대 중반의 이혼녀 딱지를 달고 있는 저에게 세상은 냉혹하기만 하더라고요. 뭐든 할 수 있다는 생각과 달리 좀처럼 일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았죠. 우여곡절 끝에 전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터넷 쇼핑몰 마케팅 부서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거창해서 마케팅 부서지 저 포함해서 직원 6명인 이제 막 시작하는 회사였는데요. 먹고 살기 막막하던 저에게 기회를 준 회사인 만큼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작은 회사였지만 처음부터 수많은 위기를 거치면서 함께 해온 멤버라 가족 같은 분위기였어요. 특히 사장님께서는 초창기 멤버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본인이 책임진다고 말할 정도로 직원들에 대한 애정이 대단했어요. 집에 가도 할 일도 없었기도 하고 뭔가 성취하고 싶다는 마음에 밤 늦게까지 회사에서 일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어느 하루는 늦게 퇴근하시던 사장님께서 저를 부르셨는데 수연씨, 늦게까지 수고하는데 제가 포장마차 쏠게요. 나가요. 출출하던 참에 잘됐다 싶어 사장님과 회사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항상 휴대폰에 아기 사진이 있어서 당연히 결혼한 줄 알았던 사장님은 2살짜리 아이를 기르고 있는 싱글파파였어요. 사실 입사 당시 딱히 제 이혼을 말할 필요가 없었기에 제가 이혼녀라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는데 돌싱이신 사장님께 뭔지 모를 동질감을 느낀 건지 술에 취해서인 건지 저도 모르게 제 이야기를 사장님께 털어놨죠. 그 후 저희는 돌싱이라는 매개체로 퇴근 후 비밀스런 좋은 술친구가 되었어요. 같은 아픔이 있다는 사실은 저희를 더 끈끈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쉬는 날이면 사장님의 딸인 지수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기도 했는데 그 때문인지 지수는 유독 저를 이모 하면서 따랐어요. 그런 지수를 보고 있으면 불가능한 걸 알지만 나도 지수 같은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에 잠기곤 했었어요. 시간이 흘러 회사는 4년 만에 직원이 30명까지 늘게 되면서 이름만 거창하던 마케팅팀도 직원 5명의 구색을 갖추게 되었죠. 저는 그 마케팅팀을 이끄는 팀장이 되었어요. 정말 4년간 미친 듯이 일했기에 팀장이라는 타이틀에 자부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마케팅팀 신입사원의 이력서를 보고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는데요. 심지어 바로 제 시누이였습니다. 참 하늘도 무심하지. 악연도 이런 악연이 다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 지옥을 벗어나 드디어 제 삶을 찾고 있는데 하필이면 내 팀원이라니. 저에게 다시 그 지옥이 들이우는 것만 같았어요. 신입사원 면담을 위해 기다리는 10분은 마치 10시간처럼 느껴졌고 4년 만에 다시 만난 시누이는 바뀐 게 전혀 없었어요. 어? 너 수연이 아니니? 어머, 네가 여기 팀장이니? 야,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 아무튼 아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다. 아무리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첫 출근에 자기 팀장이라는 사람 앞에서 저렇게 편하게 반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울 뿐이었죠. 심지연 씨, 여기 회사예요. 저는 심지연 씨 직속 상관이고요. 반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적인 이야기는 회사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영악하기 그지없는 인간이었어요. 제 말을 듣자마자 뭔가 제 약점을 잡았다는 듯이 받아쳤어요. 오라, 너 회사 사람들이 이혼녀인지 모르는구나? 그래, 아무튼 잘 지내봐요, 팀장님. 정말 찢어 죽여도 모자랄 인간. 팀장 권한으로 뭐 어떻게 해버리고 싶었지만 제 사적인 감정을 회사 일에까지 끌어들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회사와 사장님께 해가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역시 인간은 쉽게 바뀌는 족속이 아니었어요. 전신우이가 회사에 들어오고 나서 직원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제가 바람피다 이혼당했다더라. 아이도 가지지 못하는 여자라더라. 소문이란 놈이 한 명의 입을 통과할 때마다 과장되고 부풀려지고 나중에는 제가 결혼 후 유부남을 만났다는 소문까지 나더라고요.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는데 말이죠. 주제도 모르고 마치 제 약점 잡았다는 듯이 미쳐 날뛰는 전신우이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여직원 휴게소에서 무슨 뒷담화라도 하는지 낄낄대며 웃고 있는 신우이에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한마디 했죠. 심지연 씨, 뭐 재밌는 얘기 하나 봐요. 저도 같이 하죠. 아, 팀장님? 뭐 아는 이혼녀가 하나 있어서 이혼녀 얘기하고 있었죠 뭐. 아, 이혼녀? 내 얘기예요, 아가씨? 제 한마디에 순식간에 여직원 휴게소는 정적이 흘렀는데요. 심지연 씨가 떨던 이혼녀가 바로 저예요. 뭘 떠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제대로 얘기해 줄 테니 잘 듣고 늘 하던 대로 여기저기 소문 내고 다녀요, 다들. 여기 있는 심지연 씨가 제 전 시누이 맞고요. 결혼 생활 내내 이분께서 저랑 남편 사이에 이간질을 얼마나 하던지 이분 때문에 제가 이혼했잖아요. 또 공부는 얼마나 안 하는지 공무원 시험 4번이나 떨어지고 그 히스테리는 저한테 다 풀고 정말 지옥 같았어요. 제 커밍아웃에 시누이의 동공은 마치 지진이라도 난 듯 파르르 떨렸고 얼굴은 울그락불그락 했는데요. 그것뿐이에요. 맨날 명품 거리면서 사는 건 짝퉁만 사들고 다니면서 오늘 들고 온 가방도 짝퉁 같은데 아직도 짝퉁 쓰대요. 월급 타면 가방 하나 좀 진짜로 사요. 다 티나요. 야, 임수연, 그만해. 당신이 원하던 거 아니야? 내가 너희 집에서처럼 끌려다닐 줄 알았니? 그리고 심지연 씨, 나 당신 팀원으로 못 받아주니 회사에 따지든 알아서 하세요. 저희 커밍아웃은 삽시간에 회사 내로 퍼졌고 제가 이혼녀라는 사실도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 후에 제가 걱정했던 것과 달리 요즘 시대에 이혼녀가 무슨 흠이 되냐는 분위기였고 그 소식을 들은 사장님께서 저를 불렀어요. 괜찮아요? 아니, 전 시누이가 들어왔으면 나한테 말을 하지. 일단 내가 다른 팀으로 배치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요. 정 껄끄러우면 내가 조용히 퇴사하도록 해볼게요. 사장님의 뜻은 고마웠지만 일부러 쫓아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임수환 팀장님, 밖에 누가 찾아오셨는데요. 그곳에는 시어머니가 서 있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유치원인가요? 참, 나이 30살 넘게 먹고 회사 일 가지고 자기 엄마를 데리고 오는 게 말이 되나요? 야, 너 뭐 하는 짓이야? 우리 딸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 네가 뭔데 받아주네 못 받아주네야. 너 뉴스도 안 보니? 요즘 시대에 너같이 갑질하다가는 모가지 날아가, 알아? 너 설마 예전 일 가지고 앙심 품고 복수하는 거니? 회사에서 욕 좀 먹었다고 나이 30 넘게 먹고 엄마 불러서 이 난리를 펴네. 저기 아줌마, 나 당신 집안에 관심 없고 당신 딸이 회사에 자꾸 이상한 소문 내고 다녀서 진실을 알려준 것 뿐이에요. 에휴, 애가 인성이 그 꼴이니 여자가 애도 못 가지지. 우리 아들은 곧 재혼하는데 이번엔 너같이 몸에 문제 있는 애가 아니라 우리 집안 대도 이을 수 있겠구나. 네가 이혼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그건 관심 없는데요. 아직 모르시나 보네. 당신 집안 이미 대 끊겼어요. 그때 나만 검사받은 게 아니라 당신 아들도 검사 받았고 내가 분임이 된 건 그 수술 이후고 수술 전에 임신이 안 된 건 당신 아들이 문제였다고. 당신 아들이 당신 쓰러진다고 하도 사정해서 내가 말 안 했더니 아직도 말을 안 했나 보네. 또 임신 안 된다며 새 며느리 후들겨 잡겠네. 아유, 불쌍해라. 이 인연이 뭐라는 거야? 못 알아들어? 당신 아들 고자라고. 제 말이 꽤 충격적이었는지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서 손까지 덜덜 떨면서 제 멱살을 잡고 저를 때릴 기세로 달려드는 시어머니를 누군가 막아섰어요. 우리 직원한테 뭐 하는 짓입니까? 사장님이세요? 우리 딸이 이번에 회사 어렵게 들어왔는데 팀장이라는 인간이 사적인 감정으로 회사를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심지연 씨 어머니세요? 심지연 씨는 수십 기간에도 다른 직원들 뒷담화하고 이간질하고 다녀서 회사 분위기상 제가 퇴사 처리했으니 내일부터 회사 안 나와도 된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어른이면 어른답게 사회생활 하라고 꼭 좀 전해주세요. 사장님의 등장으로 일은 일단락 되었어요. 뭐에 한 대 맞은 것 같이 벙진 표정의 시어머니를 뒤로 한 채 회사로 들어왔는데 전 정말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나쁘끄러운 상황이었죠. 그 난리에도 직원들은 애써 모른 척 해줬고 평소처럼 행동해줬어요. 그 일 이후 2년이라는 시간은 그런 일 정도는 제 머릿속에서 지우기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장님과 저와의 관계에도 약간은 변화가 있었어요. 사장님께서는 지수의 생일 선물을 저에게 골라달라며 백화점으로 불렀고 약속 시간에 일찍 도착해서 간만에 아이 쇼핑이나 할 생각으로 명품 매장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자기 이거 한번 들어봐. 자기한테 너무 잘 어울린다. 역시 모델이 좋으니까 명품도 더 빛이 나네.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본 그 자리에는 전 남편과 세부인으로 보이는 여성분이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당황해서 고개를 돌렸는데요. 너 수연이니? 야, 너 오랜만이다. 너도 명품 같은 거 사니? 아, 아이 쇼핑? 그래,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데로 오겠어. 그래, 구경 많이 하고 가라. 여전히 저를 무시하는 전 남편의 모습에 저도 순간 발끈해서 눈에 보이는 가방 하나를 쥐고 카운터로 갔어요. 얼마예요? 이 제품은 432만 원입니다. 무슨 가방 하나에 400만 원이 넘어. 전 남편에게 꿀리기 싫은 마음에 눈앞에 보이는 가방을 집었는데 가격을 듣는 순간 정신이 아찔해지더군요.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다시 가방을 가져다 놓을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오만 생각을 하며 카드를 꺼내려고 하는데 그때 자기야, 여기 있었어? 저 이 카드로 일시불로 결제해주세요. 갑자기 사장님께서는 저를 분명 자기야라고 부르시며 결제를 하셨는데 이것만 사도 되겠어? 자기 사고 싶은 거 다 사라니까. 내가 겨우 이거 하나 사주려고 백화점으로 부른 게 아닌데.
저는 이 상황이 뭔지 어리둥절한 상태였죠. 저를 그렇게 무시하던 전 남편 역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사장님은 표정도 필요 없다며 제 어깨에 가방을 걸어주셨어요. 자기가 최고라 그런지 명품 가방이 자기한테 죽네. 자기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사장님께서는 제 손을 잡고 매장을 나가면서 마치 누구 들으라는 듯이 한마디 하셨죠. 여기도 급이 많이 떨어졌나 보네. 개나 소나 다 사러 오게. 사장님께서는 약속 장소에 제가 나오지 않자 이곳저곳 돌아보다 전 남편에게 무시당하는 저를 보게 되었다고 해요. 사장님,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이건 나중에 환불 처리해서. 수연씨, 환불 처리할 필요 없어요. 제가 수연씨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이런 비싼 가방 저한테 어울리지도 않고요. 아까 전 남편 맞죠? 수연씨가 그딴 인간한테 무시당하는 걸 보니 제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수연씨, 우리 서로 이제 시간 보낼 만큼 보냈고 알 만큼 알잖아요. 사장님은 이 정도 썸 탔으면 되지 않느냐며 오래전부터 저를 마음에 품고 있었고 제가 꼭 지수의 엄마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갑작스러운 고백을 받게 됐죠. 저는 황당하긴 했지만 사실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일이기도 했어요. 재혼인만큼 따로 식은 올리지 않고 회사 초창기 멤버들의 회식 자리에서 저희의 결혼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깜짝 공개라고 생각했던 저희의 생각과는 달리 그렇게 티를 내고 다니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며 언제 말하나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어요. 가족 같은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축복은 참 오랜만에 사람으로 느껴보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결혼에서 가장 걱정되었던 건 지수였는데요. 걱정과 달리 이미 지수는 저를 엄마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워낙 아기 때부터 봐온 사이이다 보니 지수는 저를 친엄마처럼 따랐고 저 역시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었지만 저에게 누구보다 소중한 아이였어요. 지수가 처음으로 이모가 아닌 엄마라고 불러준 날이 기억나네요. 불임 판정을 받고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소리에 가슴 치며 아파했던 제가 이렇게 예쁜 딸의 엄마가 되다니 인생사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인 것 같아요. 사람으로 받은 상처를 사람으로 치유하게 되다니 전 참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